넉 달 전인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이 시간 통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 북부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 한 축입니다. 저희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하철 7호선 경기 북부 연장 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인 기자. 예. 예. 그 사이에 이제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에 어떻게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뭐 기간이나 절차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 지하철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그게 정부의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우선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개요?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7호선 연장 사업은요. 네. 지하철 7호선 이 도봉산역이 마지막 종점입니다. 북부 쪽으로. 네. 도봉산역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의 옥정역까지 잇게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북쪽으로 좀 더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계속해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또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예.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199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예. 타당성 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BC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BC? 예. BC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2012년 이 두 번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예. 두 번 다 사업성이 부족을 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BC가 일에 많이 부족해서 무산이 됐는데요. 예. BC는 뭐냐면 B는 베네피트를 말을 하고요. 예. C는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게 이를 넘을수록 사업성이 높은 거고요. 예. 일이 안 되면 사업성이 부족한 거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고 일이 예. 넘어가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통과가 안 됐다가 세 번째 도전 만에 통과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해서 세 번째 도전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 예. 도전 역시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정책적인 배려가 더해지면서 가까스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BC가 세 번째에서는 0.95가 나왔었는데 예. 정부의 정책적 배려 0.05가 더해지면서 1이 된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지난 2007년 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전 연구를 실시한 이래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꼭 일이 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되더라도 정책적 배려가 있다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어렵게 이렇게 통과된 사업인데 통과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적이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자체하고 또 주민들로부터는 불만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예,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승인을 해줬죠. 근데 그 기본 계획을 보면 의정부 탑성역과 양주 옥정역이 새로 들어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7호선 경기 북부 구간은 이 도봉산역에서 양주까지 15km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건데요. 예. 하지만 의정부시는 당초에 신곡 장암역, 밀락역 이 두 곳을 제안을 했었는데 예. 이 신설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연장이 되긴 돼요. 양주까지. 예. 그런데 그동안 의정부시가 요구해 왔던 두 군데가 모두가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 안병영 의정부시장은 뭐 2년간 연구 영역을 통해서 밀락지구 노선 연장 등 의정부의 변화된 이 도시개발 계획과 시민 의견이 담긴 9가지 노선안을 제시를 했는데 예.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정부시는 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사업의 기본 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게 됩니다. 예, 일단 뭐 노선을 좀 살펴볼까요? 7호선 도봉산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도봉산 장암역 1.13km는 기존 선로를 활용을 합니다. 예. 나머지 13.86km는 새로 짓게 되는데요.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2개 역은 새로 짓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암역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역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예. 실제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역은 이제 의정부시로서는 한 개 역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예, 탑석역 1개가 되는 셈입니다. 예. 일단 시의 요구안을 좀 살펴보면요. 인구 11만 명이 살고 있는 장암역과 이 탑석역 중간 지점으로 기존의 장암역을 이전을 하거나 새로운 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암역은 이 주거지에서 3km 이상 떨어진 이 동부 간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접근이 어렵고 열차 배차 간격이 길어서 이용객이 일일 2,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예. 시에서는 또 이 계획 인구 13만 명을 목표로 개발 중인 밀락 2지구나 고산 택지지구 중 기본 계획 수립 시 검토한 대안 가운데 예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밀락지구 노선을 연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의정부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총 사업비의 20% 이내가 되면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도 그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이 이제 그 8개, 9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안 되는 20%가 추가가 안 되는 19.3%가 되는 그 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밀락 노선 연장 안이 거기에 하나가 해당이 돼요. 그 안으로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안을 저희가 이제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거고 그 전서부터 그 안에는 이제 뭐 신곡 장암 신설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뭐 장암역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나오고 그랬지만 뭐 중간에 변경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업비 총 사업비의 20% 이상 추가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다. 예. 이런 뜻인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밀락 예. 신설 안입니다. 예. 의정부 시장도 지금 7호선역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이 문희상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났는데요. 역시 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님, 직접 내가 설명을 할 테니 이래서 중요하고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0년, 100년간은 중요한 얘기니 꼭 검토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세요. 했더니 장관님이 알겠어요. 들어보니 시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기획실장도 옆에 있었어요. 과장도 대동했어요. 돌아보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도에서 올라오면 시장님 얘기 같이 잘 들으셨죠? 꼭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시장님 그럼 됐지요. 실무자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는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인터뷰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현미 장관이 경기도에서 올라오면 반영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올렸느냐?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경기도에서는 이미 의정부시가 요구한 노선들을 반영을 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시장님이 요구한 노선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다 대안으로 검토했던 노선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계획 관련 계획 반영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국토부 지침에는 그런 택지개발 계획을 뭐 개발계획을 반영하려면은 이제 구상계획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해 주진 않고요. 실시 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계획들은 사실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승인 안 난 사업이고 하물며 저희가 2016년 12월에 영역 연구를 그때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난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기도 관계자가 얘기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의정부시가 제출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의 얘기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뭐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시에다가 그러면은 이 기준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의정부시에서 말하는 계획을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그 계획이 오면은 기준에 따라서
반영 가능한 것들은 다시 반영해서 이제 수요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경기도에 건의가 있을 경우에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토교통부 광역철도과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건의를 할 거고 건의사항이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초대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이제 경제성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도 진행해보고 저렇게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가 6,412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예. 정부 이 가운데 국비는 70%인 4,500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경기도의 경제성이 담보된 대안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 역시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실시 계획이 승인된 계획을 의정부시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의정부시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들을 경기에 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말인데요. 예. 의정부시는 이 수요를 늘려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개발 계획을 경기도에 냈습니다. 의정부 동부 권역에 예정돼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와 캠프 스탠리 부지에 예정된 액티브 시니어시티 그리고 지난 6월 말 개장을 했죠. 장암 아일랜드 캐슬의 이용 수 예측 자료 등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곳들의 이용 수요가 이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재검토 한번 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뭐 이같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밀락역 신설이나 장암역 이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예. 경기도는 곧바로 이 같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요 및 경제성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예. 재검토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예, 지난 6월 20일인데요. 경기도로부터 의정부시로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요구한 밀락지구 경유안 검토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가 0.88로서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공사 발주를 당초 계획대로 경기도는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이번에 발표된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가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의정부시로서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재검토한 결과인데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재검토 결과 통보 시기가 이제 선거 일주일 뒤여가지고 오해를 받게 됐는데 경기도 입장은 이게 어떤가요? 일단 경기도에서는 워낙 촉박한 일정소의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공개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검토는 별도로 하겠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제 받은 게 3월 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연구진이 수요 분석을 기초 자료를 다 바꿔야 되니까요. 뚝딱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재촉을 했죠. 저희는 뭐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이제 나오려고 끝까지 했고요. 그리고 뭐 선거 전후 이걸 떠나서 이제 저희가 뭐 결과가 나오는 거는 나온 대로 바로 이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정부시 외에 양주시도 관계되는 이 광역철도인 만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정부시 단일 노선이면은 뭐 의정부시 판단을 해서 이게 뭐 언제 기한이 더 넘어가든 아니면 사업이 무산되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협의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의정부 단일 노선은 아니거든요. 광역철도고 양주시도고 의정부도 그렇고 양주도 거치는 노선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기준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자꾸 뭐 통과할 때까지 마냥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경기도는 일단 계획대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저희는 그 기본계획 고시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는 그 별도로 이제 뭐 방안들을 검토한다고 팀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309는 3개 발주 나가 있고요. 109하고 209는 이제 발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309는 양주 구간이고요. 1209는 의정부시 구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는 일단 우리는 간다.
일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공은 이제 뭐 의정부시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 설명회 열었잖아요. 예,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계획대로 공사 발주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시가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됐는데요. 예. 시는 이번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정을 하고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들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고요.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안병용 시장은 국토 균형 발전의 명목으로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전라선이나 강릉선, 호남선 등이 추진이 됐었다면서 오랜 세월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군 뭐 어쩌고 없으면 뭐 안보가 어쩌고 뭐 하고 그러는데 미군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우린 64년 동안 안고 그냥 땅 한 평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가 좀 배려와 대우를 해줘 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섞어서 이제 경기도와 이제 중앙정부에 이제 하겠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만나서 지속적인 검토 또 중앙정부 설득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장관도 검토한다 그러는데 왜 장관이 검토해 준다 그러는데 장관한테 가서 호소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시장한테 그냥 툭 못하겠다는 공문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한테는 장암 신곡의 여기전과 밀락역 신설은 마지막으로 7호선과 관계되는 정말 중요한 요구다. 또 의정부와 또 향후 있을 수 있는 남북 화해 시대 경기 북부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다. 핵심 과제다. 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 역시 시의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장암동에 사는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안 된다면은 저희 한 버스 100대 이상 가가지고 도청 지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저희 주민들 힘으로라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보태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선거 때 이거 공약을 했나요? 이 부분?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예. 하여튼 뭐 주민 목소리가 아주 씩씩한데요. 버스 한 100대 이상 가가지고 지사님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45분씩만 타도 한 4,500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의정부시는 지금 이제 언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경기도를 압박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앞서서도 뭐 안병용 시장이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뭐 KTX 일부 역사 신설하는 부분과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건설한 이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BC가 0.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낮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와 정부를 상대로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의정부시 그리고 또 경기도 국토부의 입장을 이제 쭉 들어봤는데 이게 계속 뱅뱅뱅뱅 도는 얘기이거든요.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B 씨가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뭐 의정부 시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전라선, 뭐 강릉선, 호남선 이런 것들도 정책적 배려로 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데 그런 쪽에 어떤 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속적인 그 설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경제성으로만 따진다면 경기 북부에서 SOC 사업이 가능할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동안의 희생 논리에 더해서 남북관계 훈풍 속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곳이 바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인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